2026년 3월 9일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운명을 가를 정말 중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동안 중동에선 전쟁의 기운이 더 짙어졌고 미국에선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 충격파가 터졌죠. 지금부터 우리 앞에 닥친 이 거대한 위기의 실체를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 마이너스 3.22%. 이게 뭐냐면요. 지난 금요일 밤 미국 증시가 받은 충격을 그대로 반영한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의 하락률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마주할 시장의 첫인상이 바로 이 숫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떨어지는 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날입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이 위기의 본질이 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요. 또 그 너머에 있을지도 모를 기회까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위기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 구조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외부에서 불어온 거대한 충격 두 개,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 이미 약하게 자리 잡고 있던 부분,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악재가 어떻게 한 번에 터졌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중동 전쟁 리스크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무려 12% 넘게 폭등했어요. 근데 같은 날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9만 개 넘게 사라졌다는 정말 충격적인 고용 지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나타내는 VIX 지수는 24%나 치솟았고요. 불안해진 돈은 전부 다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면서 원화 가치는 그냥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글로벌 위험 회피, 리스크 오프 상황의 교과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이 가리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유가가 폭등하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는데 고용 쇼크 때문에 경기 침체 공포까지 동시에 덮친 겁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이런 외부 충격 속에서 우리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외국인들은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던지면서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은 기회다, 이런 믿음으로 최근 단 3일 동안 무려 7조 7천억 원 어치를 사들이면서 홀로 이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돈을 어디서 구했냐는 겁니다. 이 숫자 33조 1,900억 원. 이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신용거래의 융자잔고, 쉽게 말해서 비트 금액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시장을 떠받치는 힘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오늘 시장이 여기서 더 급락한다면 이 33조 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매수세가 아니라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기는 반대 매매 폭탄으로 말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를 내다봐야겠죠. 이번 한 주는요,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로 꽉 차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향방을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이 암울한 분위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GTC 행사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엔비디아가 보여줄 인공지능의 새로운 비전이 이 모든 악재를 다 덮어버리고 반도체 주도의 아주 강한 V자 반등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투자 성향에 맞춰서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의 투자 성향부터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좀 보수적인 투자자다. 그렇다면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현금을 꽉 쥐고 이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가 상승으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에너지나
방산주 같은 걸로 방어벽을 쌓는 방법도 있고요. 반면에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명확한 반등의 촉매제가 있는 반도체나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밸류업 종목들을 미리 정해둔 가격대에서 나눠서 담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전략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주식을 산다고 하면요. 오늘 개장하자마자 막 허둥지둥 사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번 주가가 반등했던 의미 있는 가격대, 우리가 이걸 기술적 지지선이라고 부르죠. 거기까지 기다렸다가 계획한 물량의 일부만 1차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매수하는 그 즉시 마이너스 7%처럼 기계적인 손절 라인을 반드시 설정해서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합니다. 2차 매수는 엔비디아 GTC라는 핵심 변수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수적이든 공격적이든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적은 레버리지, 바로 빚입니다. 저 33조 원의 신용 잔고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기술적 분석도 그 어떤 희망회로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공포라는 심리만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최고의 전략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것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당신의 나침반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그저 공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단단한 기업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나침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